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브랜드 비전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의 문화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브랜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그 Z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 책에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하고 또 앱에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만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브랜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이 Z세대를 연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열어봤어요. 한 300분 정도의 스마트폰 화면을 받아서 보고 인터뷰하면서 확실히 이전 세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첫 번째는 가치관.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소비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고요.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과 정보를 발산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밀레니얼 세대 분들하고 그다음에 Z 세대의 이제 분들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 크게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스마트폰 화면에 텍스트가 없어요. 폴더를 정리하는 방식이 이모지로 이렇게 상징을 하거나 아니면 컬러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투철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루에 일과표를 초기 이제 이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네,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일상을 살고 있는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함께 내가 일상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지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스마트폰을 다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 어떤 앱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 앱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11개의 카테고리로 한번 구분 지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앱스토어에는 이런 구분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앱스토어에서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11개의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서 발견한 저의 흥미로웠던 점은 이 창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뭔가를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만들거나 소설을 쓰거나 또는 굿즈를 만들거나 이런 창작하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기억하는 이제 앱 중에 아까 이제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채티라고 하는 앱 같은 경우에는 채팅형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데 카톡창과 같은 채팅형 소설에서 창작을 하는데 그냥 혼자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 창작을 하는 거예요. 가령 소설을 한 편을 만드는데도 이 소설을 하는 소설의 주인공의 캐릭터를 설정을 하는데 서로 대화하면서 작가와 팬이 함께 대화하면서 공동 창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작가가 있으면 작가를 지원하는 매니저가 있고 또 작가를 후원하는 회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팬도 나는 팬 3호야, 난 팬 13호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안에서. Z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흥미로웠던 것이 내가 놀 판을 내가 정한다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이런 브랜드 일을 하거나 사업 전략을 세울 때는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하게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하거든요.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해 주겠지 우리 고객이 하고 짠하고 출시를 해요. 근데 실제로 Z분들은 그 플랫폼에서 직접 내가 사용을 해보면서 이 플랫폼의 성격을 Z 여러분들이 규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스푼 라디오 같은 앱은 라디오 방송을 하는 앱이거든요. 그 앱이 이제 오디오 채팅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앱인데
Z 여러분들이 그 앱을 사용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 DJ처럼 방송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열었더니 여기에 팬들이 모여들면서 밤 10시마다 그 DJ와 그 Z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이 그냥 오디오 채팅형 앱에서 라디오 방송 앱으로 변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지지하는 그 DJ에게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후원 기능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또 후원 기능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어요.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디지털 인류에게 새롭게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상의 놀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놀이는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다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협력하는 능력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가 놀 판을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리고 또 그곳에서 내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나 이 앱에서 플랫폼에서 얼마나 잘 노는지 또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발견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 성격을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회사 안에서 묻지 않고 제가 발견한 여러분들은 회사 바깥에서 찾으세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다른 점이 나왔을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놓여진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회사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나의 에너지를 회사에서 다 쓰고 있지 않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 생각이 맞나요? 많이들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를 보여주지 않는지 저한테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좀 의견을. 나는 왜 회사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거나 네. 너무 이미 회사 안에서는 틀에 박혀 있고 너무 정형화된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게 회사 내에서는 불가능하고 이런 자유로운 어플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정해진 일을 가고 있고 그냥 그 일만 해내면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여서 그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거나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동료들하고 같이 새롭게 한번 그 일을 해본다거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군요. 또 다른 분. 네.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무슨 창작을 하거나 뭘 연재를 하거나 할 때 사실 제가 중간에 질려버려서 안 한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잖아요. 근데 회사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회사에서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고 저한테 모든 과정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좀 비슷한 세대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실패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멘토들이 있지는 않은 거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답답함에 대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의 책임 범위다라고 바운더리를 정하는 부분을 팀장님한테 질문을 할 게 아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범주에서는 저한테 자율권을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실 책임이라는 부분은 내가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같이 동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스스로 정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계속 수동적으로 회사에서 누군가 주어지는 가이드라인과 누군가 주어지는 부분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에너지와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하더라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게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 시도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경험과 배움이 생길 기회 자체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도전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해요.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출간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싶고 함께 잘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의 선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에게 강연 요청이 오는 것들이 Z세대를 잘 이해하고 싶고 잘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인사이트를 알려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세계를 제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네, 첫 번째는 서로 어떤 관점과 태도로 서로를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했잖아요. 제가 한 사람 인터뷰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2시간 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앱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계속 관찰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물어봐야 되지? 이것들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2, 3일이 걸려요. 그럼 그 2, 3일 동안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장점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래는 또래들끼리 같이 있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협력을 잘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이런 면모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장점을 보려면 리더분들께 관찰하시고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바라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물론 일하는 현장에서 너무 바쁘죠. 서로가 내 일하기도 바쁘고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기가 사실은 일하는 현장에서 어려워요. 어렵지만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만 생각해서는 서로 어떤 나아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20대인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팀장분들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회사 안에서 이렇게 평가 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평가 제도가 뭐 단면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가 이 평가 요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동료의 일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협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 요소에서 한번 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일, 남의 일, 그리고 우리 팀 일, 남의 팀 일 이렇게 구분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일과 일 사이에 이렇게 공백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이 비는 영역들을 누군가가 이거를 다 가이드라인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럼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것을 누가 할까요? 그것을 보이는 사람, 찾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리더분들이 평가를 할 때 개인 역량에서 이 동료가 나의 동료가 실제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동료와 팀이 하는 일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의 요소로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한 네티즌이잖아요. 왜 커뮤니티에서 누가 뭘 물어보거나 하면 활발하게 답변해 주잖아요. 아주 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충분히 쏟아내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친절한 네티즌의 마인드를 회사 안에서 한번 발휘해 보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꼰대라고 생각하실까 봐 조심스러운데 실제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으세요. 그게 저의 동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30년 차가 돼요. 같은 분야에서 지금 한 30년 정도를 이제 3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한테 지금도 계속 흥미롭고 호기심 천국인 거예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질문.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이 시간도 제가 정의내린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의 의미가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가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내린 오늘의 이 만남의 정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스스로 내려보세요.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달라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여성 리더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이제 근사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고 이제 모임 후에 그 한 서비스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음식은 다 차려졌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물을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하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러 온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나한테 그런 권한도 없고 더군다나 물을 살 어떤 비용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정답이 없고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사실 나 지시받은 바가 없고 내가 자원 비용도 없으면 나는 그 일을 그냥 안 하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냥 돌아가도 그것은 틀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정의를 내가 그냥 여기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놓고 가는 게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여기서 즐겁게 먹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게 나의 일이라고 내가 정의했다면 그때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비용을 확보를 받고 물을 사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다녀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와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에서 적절한 케이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내가 내 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에는 지금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의미가 뭐야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의미 부여가 되면 얼마나 그 일에 몰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굉장히 이 팀에서 회사에서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미 없는 경험이 없고 내가 그것을 했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게 다 연결돼요. 그래서 나라는 고유한 사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워크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뭔가 일이 주어지고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 드린 질문들을 놓고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달라 보일 거예요. 나의 태도가 바뀔 거고 나의 관점이 바뀔 거고 그러면 나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성취하는 것이 훨씬 커지고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도 나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함께 일하는 관계에서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내가 성장하고 팀이 성장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답변을 해볼게요. MZ세대가 기성세대에 이런 점을 배우면 좋겠다. 그 반대로 기성세대가 MZ세대에 이런 점을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물론 있지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MZ세대가 기성세대에 이런 점을 배우면 좋겠다 하는 것은 기성세대는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내가 내 회사,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회사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함께 몸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단체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지점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배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한 저는 이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려라는 부분이. 물론 여러분은 그 부분을 잘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디지털에서의 소통과 관계에 있어서의 존중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모바일을 사용하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성세대는 모바일보다는
PC를 사용했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PC를 활용한 업무의 어떤 능력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울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삶의 태도에서 나의 가족과 내가 몸담고 있는 집단, 소속되어 있는 곳을 배려하고 함께 그 이익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배울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집단지성의 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 그다음에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성세대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단순한데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경험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 가지 분야만, 물론 제가 일하는 분야는 계속 브랜드나 마케팅 관련된 분야였지만 이 분야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또 현장에서 직접 연출을 하는 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일도 있고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데 저는 이 브랜드 비전에서부터 현장의 일까지를 좀 다 제가 욕심을 내서 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핵심적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정의 내릴 수 있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워크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나의 삶의 결과 일의 결을 이렇게 좀 일체화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쓰고 좀 저의 달라진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사회에 잘 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디지털 사회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세대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모두 각각의 이 사회에 다른 세대가 Z세대를 편견 없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좀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은 좀 더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제가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반갑게 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